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5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속보 전해드릴게요. 제천의 화학제품 공장에서 나트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1명이 사망했고요. 3명이 지금 중상입니다. 또 안전사고가 아닌가,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라서요. 생생경제 진행자로서 마음이 좀 무거운 속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4시 뉴스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알아야 지킨다.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알아야 지킨다. 이게 우리 생활경제백서의 카피인데 지금 이 상황이 안다고 지킬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 아마 지난주 살펴보셨다는 거는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뜬금없는 그 트위트 때문이겠죠. 기존에 10% 부과하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네. 관세 때리겠다. 이건 실제 그 트럼프 트위터에 예고한 대로 지난 금요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날짜로 중국에서 이제 배에 실어서 나오는 그 물건들 통관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 2, 3주 정도의 아직 시간은 벌고 있다 그런 얘기고. 네. 류어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에 건너가서 이틀 협상을 했습니다만 말만 그냥 건설적이에요, 양쪽 다. 그런 어떤 외교적인 수사는 그냥 우리가 감안해서 드려야 되겠고 그런 중이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 중국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개인도 국가도 어느 정도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또 주권의 문제, 그렇죠. 내정 간섭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할 수 있는데 판을 깬 건 중국이 깬 것 같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외교하고 경제하고 싸움 누가 이깁니까? 외교하고 경제하고. 그러니까 외교의 중요한 명분과 네. 경제적인 실익과 네. 이 두 가치가 부딪히면 뭐가 이길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거기 외교에다 그냥 정치라고 대입할게요. 네. 정치와 경제. 이렇게 본다면은 가끔씩은 경제 상황이 유난히 악화된다든지 하면은 정치 집권 세력이나 힘 있는 세력들이 애초에 그들이 네. 원했던 정치 노선에서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지론은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즉 보니까 이 정치가 결국은 그때그때의 시대적인 경제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 네.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다 지배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들을 보면 말이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이 기사들을 갖다가 이코노미 또는 마켓 이런 식으로 분류한 그쪽 카테고리로 기사를 올리는 게 아니고 폴리틱스 해가지고 정치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본질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본질, 정치적인 문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노림수로 이렇게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인다. 이런 주장 때문일까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죠.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든 정치적 행보가 그렇게 또 해석되어져 왔고 그렇게 해석될 만한 또 빌미를 많이 본인이 또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 이쯤 되면은 미국은 항상 또 미국뿐이겠습니까만 중임이 허용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렇죠. 임기 1년 중반만 지나면 이제 그다음 선거 준비하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갖다가 나만큼 강하게 다룰 수 있는 데도 있겠느냐. 지금 이제 유력한 대항마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했던.
거기다가 또 앞에다가 슬리피라고 갖다 붙이죠. 항상 트위터에 보면은 하품 나는 뭐 졸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쪽에는 항상 사기꾼이라는 그 수식어를 늘 붙이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말랑말랑한 태도를 보이니까 유난히 세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통했거든요. 통했죠. 유권자들 사이에. 네. 그래 통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 중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관세로 중국 쪽으로 덜 팔리는 미국 내 농산물을 사서 정부가 그걸 갖다가 기아에 허덕이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뭐 원조하겠다. 그것도 트위터에 썼는데 네. 말은 참 좋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 표 계산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주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알 텐데 주가 떨어지는 건 분명히 알 텐데 그렇지만 이렇게 세게 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표를 얻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한 계산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트럼프의 강한 남자 마케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두 나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증시가 지금 뭐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지금 여전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장 어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코스피가 지금 마감이 됐죠. 전일 대비 29포인트 해서 뭐 2080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2079포인트로 마감했네요. 네. 코스닥은 뭐 한 1.9%니까 2% 가까운 지금 708.88포인트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내일 코스닥이 700포인트가 지지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 환율은 전일 대비 10원 50전 올라서 1187원 50전. 이런 식으로 환율이 참 상당히 지금 시장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 그 네. 이유가 그냥 우리가 미국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이유뿐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좀 위험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있더라도 네. 세계 증시가 말이죠.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위태위태한 간당간당한 레벨입니다. 세계 증시가. 네. 우선 경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불안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무슨 뭐 어쨌거나 2008년 2009년 이후 지금 10년째 지금 시장 증시가 올라왔어요. 네.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 끝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와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난번 고점이에요.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흔히 아는 말로 이중천장, 뭐 더블탑 여기서 멈추고 꺾일 가능성도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 뭐 일본도 3월달 경기 지수가 나왔습니다만 선행지수, 동행지수 다 나빠지고 즉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는 느낌이 있는 와중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티격태격되면은 우리의 미국 수출 의존도나 더불어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좀 막힌다 아니면 부진해진다. 그건 당장 우리 수출의 부진으로 나타나겠죠. 우리 환율이 뛰는 것도 그 근저에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이고. 또 남들은 중국은 하다못해 6.4%입니다. 경제 성장률 최근께. 미국만 해도 뭐 3.2%. 우리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3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리 뭐 정부나 당국에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전히 양호하다라고는 그런 어떤 진단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이 이 와중에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취약한 네.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 무역이 우리의 아주 가장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특별히 지금 뭐 국제 투기 자본의 어떤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네. 뭐 우리 시장이 그렇게 공격받을 만한 규모도 아니고 저 같으면 딴 데 건드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뭐 굳이 이럴까 싶은데 네. 지금 우리 주식 주가나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뭔가 좀 취약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2007년, 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결국 2000년대 말에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파급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친 건데 물론 미국 때문에 모든 금융의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아까 지금 2008년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 쭉 네, 오르고 네. 있다라는 그러니까 2009년, 회복세를 네. 보이다가 이런 세계 금융 위기 가운데 있다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꺾일 만도 한 이 시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미중 불을 간의 붙인 무역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네. 진짜 기름을 끼얹은 거죠.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정부가 오늘 확대 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었고요.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인 건 환율인 거죠? 뭐 환율을 포함해서 네. 뭐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게 흐르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회의라도 해야겠죠. 회의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회의 말고는 할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게 아닌 말로 딱히 이렇게 우리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가가 빠질 만한 이 경제적인 아니면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에 이른바 국제 투기자본들의 어떤 환투기라든지 우리 시장을 갖다가 한번 무슨 뭐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단기간에 네. 흔들어 보겠다. 그래서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네.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라면 그렇다면 대책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또 이렇게 강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네. 의지를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 능력을 보이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번 회의하고 국민들에게는 너무 그렇게 위기감에 우리가 스스로 네. 젖어들지는 말자 정도의 메시지는 던질지언정 예를 들어 위안화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환율만 여기서 1,200원 가면 안 돼요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달러 매도 개입을 한다든지 남들 다 주가도 다 같이 빠지는 와중인데 뭐 연기금을 동원한다든지 무슨 어떤 차원에서 또 주식을 사서 지수를 억지로 방어한다든지 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런 건 우리 정부나 당국 차원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영화 있잖아요, 소장님. IMF 국가부도의 날. 네. 그 영화의 장면 보면 네. 관료들이 막 회의하고 네. 국민들한테 괜찮다고 하고 사실 안 괜찮은데 네. 안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저 진짜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적이었죠. 그 지금 국가에서는 어쨌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괜찮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괜찮고 외환 보유액, 순대외 채권 이런 거 대외 건전성 양호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믿어도 되죠? 지금 97년 대비 네. 지금 우리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때 97년은 우리 거의 달러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네. 진짜 거덜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하고는 분명 비교할 수 없이 네. 비교할 수 없이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대외 건전성이 좋은 것 정부의 그 주장이 그저 우리 좋아요. 그런 건 근거 없는 아니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경제의 바닥을 한번 봤잖아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수표를 정부에서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 그래도 오늘 한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부총재보께서 주재를 하셨다. 우선 부총재보가 회의를 주재하셨다 하는 거에서는 통화금융대책반의 위상도 그래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국이 아직까지는 작은 카드를 쓰는 거죠. 작은 카드를 쓰고 나중에 이제 급해지면 어떡할까요?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부총리도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보도 내용만 봐서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네. 그래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우리 NDF 시세에서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서 NDF 시세가 내려서 원화가 강세로 갔다. NDF 시세는 내렸지만 오늘 당장 지금 전일 대비 10원이나 올라서 NDF 시세보다 10몇 원이나 더 오르는 이런 거를 모른다.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오히려 당국 입장에서 더 자꾸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하는 차원이겠죠. 또 심리니까요, 경제는. 그러면 정부에서 어쨌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네.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네. 적기 시장 안정 조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안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적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시장 안정 의지는 확인된 셈입니다만 네. 즉 정부에서도 외환당국에서도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는 그거 합니다만 이것이 적기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깥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특히 우리 요즘 외환시장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간다. 네. 중국은 실제 그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중국이 의지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위안화가 앞으로 약세로 갈 공산이 큽니다. 왜? 관세 25%를 갖다가 부과받은 만큼 중국산 제품은 비싸지죠. 네. 그러려다 보면은 차라리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것으로 관세의 그 부작용을 갖다가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바깥에서도 달러가 강으로 가는데 우리 서울에서 아무리 정부 아니라 정부 보다 더한 세력이라도 여기서 환율 상승을 막겠다고 혼자 나서는 것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른바 정부가 말한 적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 딴 데서 다 안정됐는데 우리 서울에서만 계속해서 환율이 뛰어오른다거나 주가 혼자 빠지고 이럴 때는 뭔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장이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 혼자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우리만 안정되어서도 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바깥에까지도 우리가 시황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네. 다음 달에 수장님 모셨을 때는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 보니 오늘 진짜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